르네상스, 리포메이션, 레볼루션 세 가지 개념이 서양 민주주의 이론에 나왔다고 기독교에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1번, 2번 르네상스, 리포메이션까지는 기독교 이론에서 서양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의 의견 내용들이 창조물 의견으로 합쳐졌을 때 그 의견도 창조주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유를 주장해갖고 바로 중국의 기독교 포교로 왔던 이마두한테다가 바로 대항해서 이제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뜻을 받아들이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하나가 됐던 것이다. 이런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보이냐면 중국의 맹자 이론가 되는 말이다. 맹자 이론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가야 될 로마 교황청에서 쫓아내버리니까 그 이론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 프랑스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론자들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루소 제너럴 에피니언 즉 민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 몽테스큐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볼테르 새로운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들을 위해서 받아들여져 갖고 그 프랑스 혁명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중국의 포교로 왔던 그 이마두한테가 그 사람이 결국 다시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중국 이론 쫓겨나갖고 파문 당한 다음에 그 이론이 새로운 민주주의 이론가들한테 들어가고 그것이 세계 민주혁명 기초가 됐던 말이다. 그 이전 과정을 나나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책을 다 허물하고 어디다 놔두고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그 배경을 찾아낼 수가 없네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공부한 봉투로 한번 멘토 때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유명한 연설들 주로 말하면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이루어졌던 연설들이 뭐라 들어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링컨 연설뿐만 아니라 유명한 처치르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는 말은 그 내용을 never give up, absolutely never give up이라고 유명한 2000년 후에 있어서 연설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녹음 테이프까지 영어로 되어 있는 녹음 테이프까지 다 들었다고. 무더가 그래서 속으로는 이 책이 나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무덕이 조카한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실은 어저께 갖고 예약사에 가서 복사해주라고 갖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발이 불편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챙겨갖고 와서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적어도 오늘날 유교와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기와는 기초적인 알맹이는 핵심은 무엇이 나왔냐 그러면 그 전에 가장 오래전 인류 정본 정신인 상스크리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초기에 있어서 원시적인 불교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전달되어가고 그것이 세계사상을 올리고 됐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론을 완전히 제일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결국은 가나 바라멜타 심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가나 바라멜타 심경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아주 쉽게 우리 한글로 가나 바라멜타 심경을 번역해서 책으로 내주신 벤드랑 놓친 양반이 누구냐 그러면 누군지 아시죠? 현공 윤주일인데 현공 윤주일 선생님이시단 말이오. 이분이 쓰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내는 것들 갖고 내 강의를 요 갖고는 강의 한 10여 번 했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성약국의 공간이 생긴다면 거기서 반드시 우리 이 공부뿐만 아니라 거기다가는 반야심경하고 금강경하고 기본적인 이론들을 같이 공부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그놈을 실천적 이론을 더 정리했던 것이 그 다음에 요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판을 치고 있는
남녀 호랭계획도 나무 몇법 변화경은 타산식 기초가 됐던 것이 세종대왕 때 기본적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고 그 다음에 세종 성종 때 체계화됐던 것이 금방 몇법 연화경 몇법 연화경 언해라고 책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까지는 전혀 여기서 우리 차상 공부를 하려면 몇법 연화경까지 금강경까지 반야반야신경까지 그 기초를 위해서 성서적 기본적인 문제하고 공자 맹자 기본적인 문제하고 통합시켜가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이해하는 화벌의 이유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힘을 내갖고 일찍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힘내야지 그래갖고는 이제 아픈 태는 입을 안 내고 다리 쩔뚝쩔뚝한데도 병원에 안 가고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갖고 나 올라와서 어저께 다시 뜨뜨면 될 때까지 버티고 그리고 나서 어제 지금 병원에 간다고 갔다가 병원 문 앞에서 내가 이런 거 못 이겨내갖고 병원에 가서 침 맞고 약 주사 맞고 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갔단 말이다.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 타고 와갖고 기업 간다고 왔더니 지하철 타고 세상에 지하철 타면 이제 화정동역에서 내려갖고 거기서는 이제 세상에 땅 위까지 올라오려면 75계단을 올라와야 한단 말이오. 75계단 돈이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저쪽을 건너가 갖고 저 화정동역 맞은편 데서 이제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갖고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 타고 길거리에서 건너갖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생각하고 끝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갔더니 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가는 부분이 다 수리한다고 다 고장나고 다 찢어버렸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치 그거 갔더니 옛날 같이 제가 다녔던 청와대에 모시고 다녔던 그 총무했던 박성님이라고 내 사랑하는 남매 같은 위가 있어서 아이고 회장님 우리 건너가 있다 그래갖고 그래서 가다가 그걸 못 가니까 다시 지하철 타고 거기서 이제 상천역까지 가갖고 상천역에서부터 또 다시 갈게 그런데 거기서 못 올라갈게 또 다시 건너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갖고 또 다시 건너가갖고 거기서부터 그 한국병원 입구까지 걸어가갖고 언덕배기는 그래도 엘리베이터 이제 계단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집에까지 가다가 보니까 그럼 차 안고 가다 보니까 완전히 집에 갔더니 힘이 쭉 빠져갖고는 거기서부터 현대병원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언덕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이고 나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딱 이겨내고 집에 갔더니 힘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는 바로 뭔 생각을 했냐 하면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지금 그 하느님이 부처님이 저한테 기회를 다시 주셔서 자력에 이견 갱생의 힘을 회복해라고 하는 인고 날려는 기회를 하느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어제는 얼마나 감사해갖고 다시 어제 이제 맹자 다시 오늘 해야 할 것 맹자하고 중용을 오늘 해야 할 것 보면 내일 해야 할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꽉 맥혀갖고 안 되더니 이제 터져. 그래서 저 형님나 우리 족수한테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고통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냐 뭐 이겨내냐고 이겼냐? 그러면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구나 싶어서 어떤 점에서는 어제 저녁을 통해서 오늘 새벽을 통해서 저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제가 어떤 점에서 거듭 태어난 모습을 체험했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려 합니다. 하여튼 이거 오늘 내일까지 수업 끝나고 정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우리 박사님 건강 문병 겸해서 예약사를 가서 보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 책 아주 중요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또 마음대로 찍어나면 뭐라 한다 하지만 실제 말하면 그 연금 다운로드 갖고 요새 병원 쓰는 거 왜 나머지를 안 쓰니까 책을 통 안 찍어놔서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 책 갖고 적어도 명문집이니까 그 원문이 있으니까 요걸 적어도 몇 권이나 찍 것인가. 우선 내 생각 한 10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지? 예. 그 돈은 충분히 여유 있게 있습니다. 속으로 뭐냐면 집안채 살 돈은 못 되지만은 원룸 원룸 3개를 빌릴 돈은 있습니다. 맨날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책 찍는 문제는 의미 없고 나보다 책 찍었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반드시 뭘 쓰려고 하냐면 바로 아까 지금보다 여러분들 반야심경하고 금강경 안 읽어보신 분은 없겠지만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모아가지고 불교 근본 경전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완성했던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묘법연화경인 법화경이란 말이에요. 법화경 어떻게 두껍습니까? 근데 법화경 것들이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로 요약되어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갖고 나가다가 책가만 무거운 게 안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법법연화경 그놈도 내 생각에 한 3, 40권 찍어갖고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이제 강원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공식적인 시간 외에 오후나 저녁 시간에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같이 하고 읽어 나가자. 그 공부를 시작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단순히 이런 정도 하고 오늘 지금부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해서 수업에서 몇 번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마무리를 안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호연지기에 관한 부분을 오늘 끝내보려고 딱 말씀입니다. 호연지기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끝내보자 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새벽까지 공부했던 대로 밀고 나갈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호연지기는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호연지기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교재로 보자면 51페이지 다시 말하면 맹자의 제3권 속에 들어있는 공손추 상에 들어있습니다. 우선 51페이지 잠깐 좀 보시면서 얼개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보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공손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부분 보시오. 본권은 착중천술료 사단설과 호연정기설이라고 해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 맹자 3권의 중요한 내용은 요점만 말하자면 첫째는 뭐냐면 사단이 뭐예요? 인의예죠. 인의에 대한 가장 도덕적 원리의 핵심을 말하는 것인데 인의의 도덕적 원리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보냐면 적어도 우주적 구성 원리 지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설 인의예지라고 하는 인간사회하고 생명사회의 공동체가 결속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주인공의 주체의 주인적 자격으로서 의식이 툭 앞에서 천하에 터져버릴 때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연정기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자면 호자는 큰 호, 넓을 호자요. 연자는 무슨 연자요? 그 호연 속에 뭐냐면 호연이라는 게 뭐냐? 우주 전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또 내 마음이 우주로 들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우주하고 통하는 모습이 호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주하고 통하는 무엇이냐? 스스로 내 마음이 갖춰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느껴진 것은 이 맹자 교과서에 있어서는 전부 다
매 권 나올 때마다 그 권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만 잘 알아도 맹자이론뿐만 아니라 사스삼경의 근본 정신이 다 통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린 3권을 읽으면서부터 다시 말하자면 그 3권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단단단단 할 정도로 추측하면서 읽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 셋째 줄, 넷째 줄 나와 있는 대로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정입니다. 그래 맹자님 정신이 공자님 정신보다 뛰어날 수 있다 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근본 성품 중에서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정. 제가 뒤에 이것을 그 한말로 말하면 뭐예요? 불인인지심, 불인정이. 어지린자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람 마음이 독살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요. 불인이 그 뒤에 나오는 인인의 그 참을인자는 뭐냐면 참을인자 다른 말하면 독살스러운 짓거리를 해버려도 참아버린 것이 인연. 그 불인 독살 짓거리를 머리쳐고 칼로 찔러버려. 그런 짓거리를 참아 못 얻는 것이 불인이란 말이에요. 인하고 불인인 뜻을 이렇게 맹자님처럼 아주 쉬우면서 인간 본질적인 요소를 설명한 대목이 공자님에서 안 보이잖아요. 인 추상적으로만 넘어가 버리지. 그런데 불인인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내용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사람의 자 본성 밑바닥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 인간은 밑바닥에서 나온단 말을 뭐라고 설명해? 그 사람 독살스럽지 못하는 남한테 참아 못하는 딱 이 인의 마음이 사람 밑바닥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데? 양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양지에 있다고 들었어요. 사람 마음에 깊은 곳에 양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말로 뭐냐면 성품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만 성선설이라고 하는 논리체계를 공자님보다 맹자님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말하자면 공자님한테다가 다 명예는 띄워주고 가장 실질적인 요소들은 욕을 직살하게 얻어먹으면서 살려는 마저 죽을 뻔을 보면서도 밀고 나간 사람이 맹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박성과나 항상 가르쳤던 얘기 은거히 구기기.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구기기. 그 뜻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맹자란 말이에요. 은거히 구기기. 행위 달기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혼자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우리보다 대형님 계시고 대촉숙 계신 데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반님들한테 은거히 구기 행위 달기도 뜻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라고 설명하냐? 불인인지심 차마 사람한테 독살스럽지 못한 마음 성선 이런 말입니다. 근본적 성품은 선이란 말이에요. 이 작은 알갱이들이 좀 바이러스들끼리 요새 코로나 균들끼리도 지들끼리 결합해 간다고 말입니다. 혼자 안 하고 이같이 코로나 균들끼리도 지들끼리 결합해가 서로 모아서 협력해 나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적게는 코로나 균들 바퀴벌레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여호와 마음속에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만 불인인지심이고 성선이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어가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만이 작게는 맹자 3권이 크게는 다시 말하면 우주를 통합하는 대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넘어간 것이 52페이지에 3권의 제1장 혹은 1절이라고 쓰는 것이 뭐냐면 제목만이라도 읽고 갑시다. 해, 민, 도현, 즉 도현이라면 거꾸로 매달려 있단 말이죠. 백성들이 독재자들한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해민 풀어줘야 한단 말이죠. 백성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거꾸로 도현 백성을 거꾸로 매달고 있는 방법 어떻게 매달아갖고 말득하냐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맹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 얘기하는 폐도라고 하는 지배를 위해 쓴 방법을 가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이런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누구요?
이건 뭐라고 하는 대통령이 쓰고 있는 방법, 그 패거리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마음자리에서부터 해야지 요령 부려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산 사건만 하다가 지금 전부 요령갖고 천벌 써서 풀어나가려고 장난을 치고 있다가 어떤 꼬맹이가 보다 보더니까 차마 말을 맞아줄까 싶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지 메모난 수첩에다 쓴 것이 뭐여 웃기고 있네. 그 말은 밑에 사람이면 대통령 막동창시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이 얘기 아니오. 그게 웃기고 더 자빠졌네. 그 말을 들었으면 그놈 죽이자 하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반성하자. 이 저 아래 끝에 절개 눈에 보이기에 내가 하는 짓거리가 거짓말한 것이 막동창시 화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다는 얘기는 거짓말 사기치고 자빠졌네 그 말 아닙니까? 걷다 속다다는 얘기를 그 말을 어떤 놈이 해피면 그러면 갔다가 또 찍어갖고 사진 찍어갖고 세상에 한겨레 지면 걔 1편이나 3개 났는데 오늘 그놈을 짤집 읽다 그놈 튕겨갖고 몰라고 갑자기 어디 가보고 아침에 탔다고 어디 가보고 없네 그 친구니. 그러나 그 꼬맹이가 썼다가 보자가 썼다가 지워버린 웃기고 있는 거 들키가 싶으니까 끄져버린 거 그대로 신문 났던 것들이 바로 보이냐면 그것을 봤다면 진짜로 대통령이 대행이라면 근본적인 마음으로 우리 올바르게 정정당당하게 돌아가자. 다 근본적으로 우리 한꺼번에 반성하자 봐야 해. 근데 지금 똘마이 새끼들 안 자르고 절개들만 자르려고 그래서 지금 경찰들만 치고 자빠졌고 지금 밑에 있는 내부장관 들면서 패들은 하나도 안 자르려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 지금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내용은 뭐냐면 즉 맹자 3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패도는 정도가 아닌데 예, 저기 정정을 하나 해주셨으면 해서 그 김은혜가 쓴 건데요. 아까 그 불일인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요즘에 브레인 사이언스 얘기하는 게 제어거든요. 내가 이제 그 우리가 이와 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글로 써버릴 건가 말을 할 것인가 참아야 되는데 그 인품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글을 써본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근데 웃기고 있네 그 대상은 본인만 알죠. 근데 이제 그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밖을 할 수 없고 자기 보기에 그 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보여. 이제 유추해 봤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서 표현한 거 아닐까요? 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말도 있지만 맞죠? 질문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그 신문에 나온 것은 뭐냐 전체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니고 누구한테만 딱 요령으로 처리하려고 보고 있다. 그 내용까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나는 보여서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그냥 웃기고 있단 말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속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르지 않은 말 틀린 얘기를 껍닥으로만 하고 자빠졌네 그 말 아닌가 웃기고 있다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길은 뭐냐 신문이 큰 차원에서 보자면 근본적으로 마음 열고 반성하는 자료로 돌아가서 대세를 근본적으로 한꺼번에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요령 부려갖고 부분만 그때그때 맞춰나가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것인데 라고 한 것을 걱정해서 한겨레 신문을 냈던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사를 대할 때 서로 그거에 대해 의논을 할 때 경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가볍게 글을 썼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혼자 지수체가 쓸 때야 경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짜니까. 근데 말 잘못을 맞아주니까 그 철저한 거지. 그게 그 사람 눈에는 질문하고 있는 놈만 아니라 답변하고 있는 놈만 아니라 그 대처하고 있는 전체 흐름들이 이 신문사 눈으로 볼 때는 특히 나라 걱정하고 있는 한겨레 눈으로 볼 때는 근본 자세로 돌아가서 우리 깊이 한꺼번에 반성하자는 채로 돌아갈 때가 됐지 않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 제일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시간은 누구냐. 누가 아니냐. 자기한테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 짓은 못 할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그 정도 하고 넘어갔다.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맹자의 3권에서 얘기해 본 것은 제일 먼저 제목으로 든 것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 빨리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것이 패도 정치를 그만두고 왕도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 여기 다시 말하면 3권에 나오는 것은 이 패도 정치의 패를 설명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주 중요한 문제, 맹자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을 대조해가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권 23페이지 좀 봐보십시오. 23페이지 2절 바로 23페이지 2절에 제1권 그러니까 내용 목차 빼놓고 나와서 1권 보자면 양해왕 권 1쪽에 나와 있는 데서 말하자면 맹자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번권은 위요 위정자가 시행 왕도 정치를 시행하는 것을 중요하는 것이고 반대 폭정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반대 다른 말로 하자면 폭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폭정을 선쟁에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대로 패도 정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된다고 했죠. 이 왕도 정치, 패도 정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적 과제가 백성들을 지금 현재 복감고 있는 패도 사상을 빨리 폐지하고 왕도로 돌아가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5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패도 정치를 없애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내 마음과 백성 마음이 통합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내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통합된 것은 내 마음이 우주적인 마음하고 통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요 말을 한 말로 말해서 호연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두 번째에 나오는 호연정기야말로 대장부적 기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호연정기야말로 대장부 기도만이 아니라 왕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대인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것은 대장부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지도자적 마음의 출발점이다.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대장부적 기도라고 말을 해봤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다른 말하자면 대장부의 마음을 도량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것이 호연직이 시작이다 말입니다. 그 호연직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기 54페이지, 55페이지 합쳐놓고 봤자 2페이지 보면 안 되는데 이 소기가 말하자면 맹자의 지도자상, 인간상에 관한 인간의 심성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 작게 써져서 속으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이 실은 말하자면 이렇게 노랗게 돼갖고 나면 처음에 개편되어서는 아마 첫 판이나 재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오차 타짜가 많네. 그래서 실은 다시 어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여기 유교반이 여기 반이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꼭 중국 한번 가고 싶다는 뜻을 가졌던 것은 거기 가서 다시 정리된 개정판하고 관련된 새로운 문헌 좀 쌓고자 하려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강원 체제가 되려는 것은 다 깨져버리고 심지어 화당 여기 고경당 강원까지도 중지해 버리고 된데 나는 나중에 건강을 나빠져 버리고 그래서 실을 그 누구 편에 시켜서 그 중국에 있는 말일이 딴 사람 놈한테다가 이 편지를 하더니 전화를 해갖고 요 책 좀 개정판 어째 탈자 없는 책 좀 사보내야 얘기할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지금 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 이 공부 체제만 되면 반드시 이 적어도 옛날 조선조 때 만들어졌던 다시 명나라 때의 4.3축 체제가 아니라
청나라를 거쳐서 중화민국으로 돌아왔을 때 있어서 4.3경 체제로 백화문으로 정리된 것들 완성된 4.3경 체제를 한번 봤으면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실은 말하면 여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허연직이 이 부분 갖고 지금 끙끙 앓은지가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그 기자님만 한 것이 아니라 그놈을 다시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허연직이 이론을 만들 수 있는 내용적 요소를 다시 싹 분석해놓고 보니까 마지막에는 유교 방법 갖고는 안 되었다. 그 뭐들을 봐야 하냐. 불교적 방법에서 특히 묘법령하는 법화경에서 나오는 10여시 방법을 갖고 싹 뜯어갖고 요소를 다 분석해갖고 동양사상의 요소를 재결합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까지 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부터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거기다가 기독교 이론까지 요소를 합쳐갖고 중요한 요소만 갖고 상추가 안 되는 것, 상화합만 되는 것으로 만들어면 세계인류 통합적 아니에요. 그래서 성자들이 이론을 갖고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허연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의 해설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 갖고 싹 요소 뜯어보면서 이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문제를 중심으로 허연지기에 관한 모든 관념적 요소를 싹 넣어갖고 좀 더 책에 있는 큰 차원의 허연지기 이론 체계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지금 중국에서 허연지기 만든 후에 더 이상 자세히 안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본다면 허연지기를 통한 인류 대도덕적인 아까 말한 왕도사상적인 대화부 방향을 우리가 제시하는 길을 우리가 한번 좀 시도적으로 세계에서 제안해볼 수 있지 않니? 중국에서 제안해볼 수 있지 않니? 그 방법은 바로 무엇에 있냐? 그 방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다는 반드시 율곡 선생님의 성학지교적 방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넣어서 허연지기를 재구성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빨리 우리는 율곡 선생의 성학지교를 통해서 유교의 요소를 다시 재분석해갖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잘못 하다 보면 그거 들어가기도 전에 가볼지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틀을 특히 우리 분야에 대해서 대선지식 대수행을 해오셨던 우리 윤교당 선생님 계시니까 이런 거를 모시고 해갖고 공부하는 모임을 한번 죽게하면 살기로 공부하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대학에 있는 동안에 모셨던 분들 중에서 죽게하면 살기로 한번 공부해보겠다 생각을 가졌던 분은 혹시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광주고등학교 제7회신데 법과대학의 행정학과 교수로 오셨다가 어마어마하게 동서양 사상 다 통달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김종술 교수라는 분입니다. 김종술 교수 들어보셨어요 혹시? 김종술 교수는 적어도 서양 사상을 통해서 동양 사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데 문제는 전남대학에서 그 양반이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당신이 동서양 사상을 결합시키려고는 책을 수없이 많은 책을 썼는데도 마지막에 안 받아주니까 그만두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양반이 나한테 아주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법과대학, 하지만 법학과와 행정과가 결합되어 있는 법과대학에서 내가 이경훈이 대신에 내가 법과대학 학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 밀어주죠. 나한테 당장에 와서 내가 학문으로 와서 나서나 상황을 봐서 나는 행정학과일 뿐이지만 법학과가 꼭 학장을 해갖고 나를 밀어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 학장이 나 받아서 나 좀 법과대학 학장 한번 해서 법학과 법학 행정학을 통해서 학부 한번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보죠. 내가 혼자 결정해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학교를 내 2년 선배란 말이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감정까지 내가 선생님 좋아합니다. 그래도 온건 처세적인 얘기가 되고 가지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나는 나로서는 그동안에 법과대학 이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법과대학을 맺는데 고생했던 양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학과는 나중에 생긴 거고 법과대학 묵독 흑판에서 이만큼 맺는데 몸부림쳤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내가 모셨던 은사님들 아니오. 그분들이 만드는 법과대학 수준이 올라간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밀주라 하면 내 혼자 아무 내가 형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뒤집어갖고 당신한테 했죠. 내가 뒤집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하고 형과의 정리 문제와 내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내 몸담고 지내왔던 내 인간관계와 대학에 가야 서열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고 내 마음 못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 없습니다. 책상을 탁 치워서 이제 세상에 정학장조차도 나를 그렇게 가서 그럼 어떻게 대학이 학문할 것이 이런 민초로 대학이 알았어. 나 마음 떴어. 그래 그다음부터는 나한테 마음을 안 줘. 그럼 그래서 속으로는 아하 김종술 대학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김종술을 내가 놓쳤구나.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은사님들이 계신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고 기다란 말이오. 무엇을 참고 기다란 말이야. 이쪽 문들 있는 북도 쪽에서 진짜로 이 학문을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가? 전남대에 통틀어 봐. 저기서 생각해봐. 학문을 위해서 몸을 던질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죽게 하면 살기로 학문을 위해서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전남대에 어디가 있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근데 난 안 받아줘? 그러고는 책상 탁 치고 나가버려. 그러지만은 나는 아무리 그런다고 종수치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흑덕벌판에서 법과대학 기술을 만들어서 법과대학이 물리대에서 지금 법학과 만들 때까지가 죽을 거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인데 남은 선생님이 정식강강사하고 돌았는데 그 양반들 내가 한꺼번에 아무리 정수치 좋아한다고 해서 뿌리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 나름대로 당신 수준에서 지금 행정학과는 기어가란 말이오. 행정학과만큼은 안 되잖아요. 행정학과 있어 그때 행정학과는 행정학과 먹고 섞어갖고 학과를 만들어야지. 그래갖고는 글로 인해 떨어져 나가갖고 그 김동수 선생님이 끌고 가서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행정학과로 만들었던 법과대학에서 행정학 끌고 가갖고 사회과학대학으로 가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과대학 100찌를 잡는데 사회과학대학으로 가면서 내가 죽을 고생해서 법학과 행정학과 합쳐갖고 대학 키우려고 만들어놨던 행정대학원마저 뺏어갔단 말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법대가 죽어버리지. 이런 그 상황들이 현실적인 면에서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스럽게 부딪히더라고. 그때 내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김종술 교수님 얘기. 죽기 하면 살기로 목숨을 던져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은 대학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정학장이 안 받아줬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나로서 다시 말하면 나 자신도 죽기 하면 살기로 공부하고 해보고 싶은 대학 만들고 싶었지.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언제 뭐가 있다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갔다고 했던 박성문은 들어갔고는 법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 주시니까 그 공부한 대학 만들어놨게. 얘 알아서 해놓고는 그 다음에 맨 다산 강의나 해가면서 그 자기는 속상한 얘기를 갖고 백성들 감정 올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 나름대로 개척기 법과대학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조그마치 시험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는 다 끝나고 나 박성문은 기었지. 법제사 교수 못 들어오게 하네. 박성문은 결국 글로 인해서 지금 내란 음모죄로 해갖고 사형구역까지 받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모양이 바꿔진 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에 해갖고 법과대학 수준 높인다고 해놨더니 진짜 가르쳐야 할 법학교육은 안 시키고 변호사 자격 따는 로스쿨 체제가 바꿔진다니까. 지금 전남법대 출신, 전남 로스쿨 출신 변호사 자격 가진 지금 700명, 800명 돼간단 말이에요. 700명, 800명이 그놈들이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느냐?
돈 벌어먹게 두이 비리 갖고는 변호사 자기 갖고 싸움 붙여갖고 이겨먹는 것에 빠진 사람들이지. 이게 결국은 아까 김종수령이 얘기했던 대로 목숨을 걸어갖고 우리가 학교 한번 만들어보자. 토론 생각해보자면 그때 종수령 말이 없어. 형 해. 나 따라갈게. 하고 딱 그리 붙었던 것이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 들어가냐. 종수령 사람 끊고 가서 그 사회과학대학교로 가갖고 행정학 투자한 방향으로 하지. 법학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정의사상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별로 안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2년이 안 되면 깨지면 조금이라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로 로스쿨이라도 살리는 것이 잘했다고 처음 생각했는데 오늘날 생각해보니까 로스쿨이 정신이 빠져버린 돈벌이가 되었는데 법학교의 기본 체제가 없어졌어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자면 운 떨어지면 다시만 법관의 동지가 없어져 버리면. 근데 이제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나같이 이제 우두른 사람은 이 책을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배우는데 5줄을 읽었으면 그 생각은 5줄 읽는데 예를 들어 10분이 걸렸다 그랬으면 생각은 10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생각 속에서 터진 거지 인문학은 아까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은 그 인문학은 이게 불교에서 보면 염념상속이라 염불이라 그 염자가 생각염자라고 부처를 계속 생각하면은 뭐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 한 속에서 계속 이제 요 사회적인 말로는 명상이 되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어떤 산매 이제 하고 그것이 있어야 인문학에서 통을 해. 내가 볼 때는 통이 오지 이 글자만 읽어갖고는 절대 소통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불교 같은 데 보면 모음각이라고 해서 꿈몽 깨달을까 꿈에서도 깨달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면은 결국 이제 수업은 이제 올 수가 있어. 좀 쉬십시다. 예. 쉬십시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늘 기어코 저 계획대로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서 시작해서 56페이지의 마지막에 허연지기 부분을 해설한 부분 끝내고 그 다음 분에서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이 부분 허연지기에 관한 부분은 오늘 기억 끝내야겠으니까 오늘 이 강의 계획에 진행해 나가는 참여해 주시고 일단 지금 쉬는 시간에 이제 이 얘기는 합시다. 뭔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불교도 딱 보면 염불이라니까 생각염자하고 부처불자하고 염불 이렇게 그걸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각이 오고 거기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물리가 되고 절대 이것만 공부하고 안 되더라. 민주당 의원들이 행자부장관 한도서 세법에서 잘못 깨면은 천리냐도 잘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일단 그것은 뭐 치료하고 하면은 추구하려고. 추구하고 깨달아요. 그러고 강성 환희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인문학을 그렇게 철들이 해야지. 했다고 웃기고 있네 해본 거예요. 옛날 좀 주국장에서 지금 찢어 나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또 두 번은 딴 그냥 너희들한테 딱 말이 아니다 또 딴 나한테 나가볼 때 이제 소리 한 대도 안 그 들리고 말은 맞아. 네. 김문혜가 윤석열 신부인데 뭐 윤석열한테 반성하는 그 얘기를 했거든. 저 민정 주국장에서 죄인들이 추궁하는 위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웃기고 있네. 어떻게 저를 반응? 예. 옛날 조선시대면은 그러지. 이 교수 네. 무덤 봐봐요. 너둘좀 봐봐. 그 박선생님 외학사가요. 외학사가 요새 문을 못 열어요. 박선생님 건강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박수 뭐래? 네. 저도 아들 잘 하기로 했어. 우리 아들도 문을 안 열죠. 내 생각에는 무도가 예.
전화 통화가 되면 게스트도 그 연설만 듣더라도 예. 여러분 이거 받더라도 예. 저거 너한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예. 엄청난 계기도 되겠다. 그래서 예. 요청을 풀어갖고 특히 그 앞으로 저쪽 강원은 내려지만 예. 거기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 한번 조지가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한번 봐봐라. 책을 저기 하면은 예? 사인을 해갖고 주십시오. 어? 반드시 주실 때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아니야 그것은 이제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니까 참 요것도 나중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실 때 다 사인해갖고 주세요. 그러면서 원래 말하자면 스승한테 받을 때 예. 책을 받을 때 꼭 누가 준다 그런 것은 진짜 말하자면 법을 읽을 사람한테 옛날 말 옷을 전해줄 때 아버지가 준다고 스승이 주나? 그냥 줘보면 되지. 예. 그런 거 ten해 갖고 연결시키려고 한 것은 누구 말을 갖다가 누가 받았다 과실하고 것이 마음속에 아니 제가 이제 성의 개념에서 내가 줄 때 내 마음을 담아서 필적 하나 남긴다 그런 거죠. 뭐 태어나는 거. 원래 이제 알아 그 말 안돼 그 차원을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는 넘어보자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마음을 주시면은 마음 받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다고 쓰면 된다 그 말이야. 예. 알았지? 예. 거기다가 꼭 내가 누구 쓴다 친전 그것도 꼭 근데 은부사님은 꼭 기록을 남기라고 그랬어요. 주고받으면은 날짜까지 기록을 해서. 근데 이제 요즘 받는 사람들이 기록을 안 남기다. 기록을 남기란 뜻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야 그 기록을 받았으면 스승이 주더라도 자기가 그걸 기록하면 되는 거지. 예. 스승이 꼭 내가 언제 준다 하고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예. 그게 그 글을 언제 썼다는 얘기는 쓰지만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는 잘 안 해. 청아스님 그걸 누구한테 쓴다고 그걸 누구한테 준다 그러니까 안 해. 근데 그것이 뭐 20년 전부터 우리 지원 교수 나한테 상만 줬는데 찾아본 게 없더라고. 여기 보면 그저 잠깐 뭔 하나가 자네 거 면도 대주고 내가 의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드린다고 지금 챙겨놓고는 보냈어. 요거 그때 하나 우리 받았었거든. 그거요? 그거요? 윤미 선생이 네 알아. 그것인가 보네. 그러면 최초에 그 평양에 가고 그렇지. 평양에 뭔 교회에서 전했냐 거기 서면서 그 자네 수도 써놓고 그때 보니까 뒤에다 어디가 여기가 구하줬다 여기 이름 써놨더라고. 그래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거 좋은 책인데 너님 찾아보니까 없더란데. 이게 내가 이제 뭔 말을 하고 가니 이제 내 상황이 틀렸는지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이제 말은 들어봤지 중용.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관심을 갖게 됐다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중용을 배운뒤 항상 머릿속에 중용이 뭘까? 이 정치현실에서 어떤 것이 중용이.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디냐? 기대승 선생님이 전집이 그 누가 육주가 주어서 내가 이제 그전 한번 먼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성리학에서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 이제 나온 뒤 이 우리는 사단 7점 그러면 사단은 순선이란 말이에요. 순선. 이게 그것은 이제 중국 주자는 사단은 순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상 요 기는 현상인데 요게 이제 이것은 이제 우주론이지. 이제 이것이 이 음양적으로 해서 이게 변화를 일으켜. 그리고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8편인데 이제 그 주도지의 그 태극서를 주자가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단과 칠정이 흐르는데 아주 깊은 이 고열 정대, 고요한 단계에 들어가면은 기가 그 사단의 이에 흡수된다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 우리 마음도 인간의 본성은 어쨌든 뭐 남을 미워하고 모독하는 것도 있지만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흡수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이제 성선설이 이제 그 내용인데, 근데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개 쉬운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 우리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조선 기대성 선생하고 저 최교 선생님 간에 그 서면 토고고 이제 그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절도란 말이 나와. 절도. 우리가 무슨 일을 너희 자녀가 절도에 맡겨서 그런 말 하지 않아?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것이 안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 안 나오더라고. 절도란 말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순선도.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보면은 얘는 사양이지만이라고 하니 얘도 어느 지나치면은 악이 된다고요. 그 뭐 말이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의 근본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하는 거 아니라고. 나를 지나치게 또 낮춰버려. 너무나. 예? 그 상대를 또 지나치게 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본래 내 목적이 아니다 그예요. 예를 들어 의도. 다시 말할게. 국기복리에서 자기를 너무 죽여버리고 한 사람 높이면 균형도 안 되고 조화도 안 되고 말이야. 사랑이라고 인도. 어떤 또 고아가 있어. 고아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지나치고 불쌍히 여기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넘어서 지나치게 기회를 내가 또 베풀면은 그 아이가 자립력을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지나치면은 안 좋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속에 아니라 그 길 속에 사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절도란 말이 뭐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지 마라. 뭐 지나치면은 네 본래의 목적, 네 선한 목적도 과대가 될 수가 있다. 과도 불급하고 똑같다. 과유 불급이라는 게 내가 이제 그 생각하니까 중용이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 앞서 척도 정도가 알맞을 정도로 절도 있게 생각하라. 절도 있게 해라. 그런 말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어렵냐. 그 정도를 알맞게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능력과 정성과 자세가 전부 동원되어 갖고 항상 있어야 해. 끊어지면 안 되고. 항상 있지 않는데 끊어지면 안 되는 정신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체질화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호연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 사건도 내가 볼 때 그 일선의 담당관들이 왜 빈집에는 200명을 보내고 그 진짜 현장에는 130명밖에 안 보냈냐. 그 패정을 할 때는 이 사람네들이 지나친 충성심이었어요. 말이야 윤 대통령한테. 그리고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냐. 그 집권 중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기까지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이 패들이 누구로 가자 해불면 몰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전부 동원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 죽으라냐 생각하면서 여기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게 항상 최후 자기들이 살아남는 것을 최후 보루로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밑에 균형 개념들 여기 높게.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내용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이 전부 내용이에요. 자, 자, 들어오시오. 자, 시작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도 중용이란 분 말 하나 떨어지나 100마디 하나. 중용은 중용이란 말이에요. 중용이 깨지면 불중용이면 혼란이 온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들어가면 앞에 못 나가 버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도입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하려합니다. 앞에 부분 52페이지에 있어서는 백성들 살리는 거, 백성들 취급하게 백성들 살리는 것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민토연 아닙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백성들을 풀어주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그 말을 갖고 그렇게 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존권이 침해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제야말로 이것이 영치 인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영자가 어렵게 쓰신다면 얻을 영자죠. 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훈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민동락 내이 대동에 관한 여민 동락 한꺼번에 백성들 마음이 내 마음으로 마음이 합쳐지는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출발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대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다면 무엇이냐?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4페이지 소연지기 앞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8줄로 써져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을 시시하게 보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수능 사회 발전, 사회 발전에 수능하는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자적 선택이라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에 있어서 백성들 말을 듣고 비유를 맞추고 하다 보면 트로트를 갖고 비유를 맞추고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서고 있는 어떤 트로트의 유행과 풍토도 사회 발전의 수능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말이다. 그럼 무엇이냐? 요즘에 제가 이번 글에 들어서 제일 열심히 읽은 것은 KBS에서 연결하고 있었던 연속인 엄마가 뿔났네 갖고 가정에서 사사건건이 지 주장 갖고 지금 각종 묵고 싸먹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원일기에서 특히 최근에 나왔다는 중요한 문제가 마을 질서를 어린 놈들한테 깡패들한테 개파치고 있는데 그 김회장한테 갖고 그냥 막 시비로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놈들을 심지어는 처벌함을 갖고 그냥 시비하는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 화가 나고 세상에 그 점잖은 처벌함 회장이 삭가를 해주라고 이 나쁜 놈들 이런 놈들하고 뜯어패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봉변을 당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가 연결되니 같이 사는 마을을 지키자는 운동이 말하자면 전원이기의 주요 주제로 딱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어른과 중년과 어린이와 통합되어질 수 있는 대화가 되어갖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가 있지 않는 말이에요. 건방진 놈 새끼들 와갖고 뭐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저 동네 큰애들한테 부인들한테 젊은 부인들한테 빨려오는 사람들한테 동네에 문 튕기고 그러고 깡패짓 그러려고 이놈들 막으려는 동네를 지키는 청년이 없으면 공동체 망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도 보고는 이것은 정말로 전원일기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개성을 죽이고 화합해 나가자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보고 그래 난 내가 기회가 만약 있다 한다면 여기 강원 맨날 거기다가 돈 들여서 그 MBC나 얘기해서 전원일기에 관한 것들 전부 특별편들을 좀 갖다가 전시해갖고 필요할 때마다 부분별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전통적인 교육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이 내용은 문제는 뭐냐? 개인이
거기서부터 밑에까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도 거기 참여해서도 다 의사가 소통되어지는 화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하게 한다. 그것이 크다 못하면 진짜 마음의 큰 모습, 다시 말해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한 20억은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어짜 탈자가 많아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 보면 여기 54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호연정기는 대장부 기도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익으면 우리 화당 학회 가원에서 이 부분을 싹 풀어갖고 관련된 부분도 넣어갖고 적어도 호연정기에 관한 근본 이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었다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공부들을 이거 끝난 것이 아니니까 또 다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설명했는데 그 출발점은 뭐냐? 우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부동심이다. 그걸 갖고 사고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심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용이 되려면 자기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쪽으로 봐서 보자면 매자의 이론을 끄집어 들여갖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뭐라고 보냐. 55페이지 제일 첫째 줄 보죠. 뜻이 자 있죠. 지가 중심이 된다 말이다. 심지 마음의 중심이다 말이죠. 지 중심에서부터서 밖으로 나타나서 흔들리고 있는 나타난 마음을 우리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첫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단어로 나온 것이 기운 기색이자란 말입니다. 기색이자는 마음이 밖으로 흔들려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뜻이자 지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호연지기의 중심이 되어진 중심은 뭐냐? 지고 기가 되어갖고 기가 되어갖고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적인 역할이 이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아까 이기론에서 설명했던 대로 말하자면 굳이 맹자 이론을 보자면 기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이기론에서 이기는 치란 말 없어요. 이라는 말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본래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가 그것이 마하고 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거기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우주 원래 있는 이치하고 흔들리고 있는 마음하고를 연결시키는 중간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기둥이 마음 심자가 무엇이냐 그 뜻이잖아 말이다. 그래서 지란 단어를 특히 무당한테 이기고 싶어요. 지란 단어는 지는 뜻이잖아 무엇이냐 기운기자하고 우주 본체인 이치 이자하고 이와 기를 중간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어야 할 다시 말하면 우주 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기둥으로 삼을 때 뭐예요? 그치? 그 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자를 명심해서 거기다 하나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지자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하고 이기로는 이기만 죽으려고 나오는데 이기 속에 이를 내 마음속에서 으뜸으로 삼은다면 뭐죠? 그것이 기운 기자가 아니라 뭐야? 진짜. 뜻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로서는 이와 기를 다 뭉쳐가고 받을 수 있는 내 중심 뭐예요? 지지. 그래서 지라는 단어를 거기다 하나 딱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저 5000년 민족 얼이라는 단어 있지. 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뭐라고 쓴다겠어? 뜻이자고 마음심자고 쓴다고? 아니 몸기에 한이 몸기자고 마음자고 거기다 한이자 쓴다겠지. 예. 그거 보니까 진짜하고 그 얼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거지.
그 연애물 있다 머리에 떠오르니까 이 교수 우리가 공부를 좀 근본적으로 철저히 했더라면 우리 이 속에서 맥자 못지않은 학자가 못하고 없네. 이런 뜻을 보자면 5천년 민족 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뭐냐 이와 기를 연결시키는 뜻지자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생각을 오늘 이 대목을 특히 이제 부당한 설명을 하려고 해갖고 55페이지 제일 우대줄에 있는 대로 뜻지자로 보다 보니까 여기다가 몸기자에다가 한의자하고 마음기자 쓴 것을 뭐라고 써서 그것보다 어리라고 한다 했더니 그 연결시켜서 생각이 나서 아하 이거 바로 저 형님 접수 죄송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근래 와서 내가 잘못하면 금년 못 넘기고 죽을라가 모르다 한 그 건강 위기도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하 다 그런 법이 넘겼어야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 끌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신 차리면 내 몸뚱아리 하나 못 이겨내겠어?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것이 어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것이 뜻짓자 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 오늘 새로운 단어를 써야겠다. 그래서 그 몸기자에다가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 쓴다고 어리라고 했다. 몸기자 한일자 마음기자 쓰면 어리라고 했어. 몸기자에다 마음기자 쓰면 그 재산나 기자 아닌가? 근데 한일자 쓰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없어지면 그것은 어리라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단어를 한 만들어 보자.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뜻자가 밑에다가 마음시자 쓰면 뜻자하고 한일자 마음시자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뜻자하고 한일자하고 마음시자를 만들어면 몸기자 안 쓰고 그냥 이것도 어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무척 생각해봐요. 몸기자에다가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 쓰면 어리라고 했대. 예. 근데 몸기자 대신에 선비사자에다 쓰고 선비사자 내 중심입니까? 선비사자 쓰고 그다음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 쓰면 그 뜻지자 사이에다 한자 쓰면 그것이 이도 기도 아닌 이와 기와 사이에 무엇이 되겠어? 그것을 말하면 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싶어서 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몸기자에다가 한일자 마음기자 쓴 것으로 얼로 할 수 있지만 선비사자에서 다시면 선비사자에다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 쓰면 그것도 어리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리라는 단어를 선비사자에다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 쓰는 걸 할 것이냐 몸기자에다 한일자 쓰고 마음기자를 할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오늘 문득 파딱 들었네. 빨리 봐. 예,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얼이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발음을 할 때 우리 순수 언어로 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자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다시 말하면 그 뜻을 중국 사람들한테 통하게 아시아는 한꺼번에 통하게 하는 우리 대표 단어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단어를 먼저 만들어서 우리 거로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 거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야 우리말로 된다는 우리말로. 그 문자가 필요하신데 얼이라는 한글 말고 한문을 완성하시고 싶으신데 지금 얼이라고 사운드가 얼 하지 않습니까? 얼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리을이라는 사운드가 나가는데 지금 몸기자의 한일에 마음심이라 했는데 그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리을이라는 그게 이제 그 불의 기운의 사운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지라는 게 뜻지에서 아까 기와 이로 나눠서 그걸 받아들이는 지로 설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중심에 지가 있던데 지난 강의 때 견지하고 부지 말씀해 주셨어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지가 있고 떠 있어서 부동심의 반대죠. 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견지와 부지보다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그런 말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양지가 가장 깊은 곳이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의 포톤, 빛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나의 포톤이
그 우주를 만들었던 포톤 조그만 알갱이 하나가 수소하고 헬륨을 만나서 빅뱅이 이렇게 됐다고 지금 수식으로 다 풀렸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말하는 어리라는 거는 아까 말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리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거는 민족 정기적 어를 구체화된 단어를 말씀하실 거 원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빛이라는 거는 따뜻한 기운 아닙니까? 그래서 불화의 리위 형상이 올라가고 한 일이 들어가고 마음심이 들어가는 거는 참 합리적으로 잘 구상하셨다. 예,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문제를 예. 아까 자네 양지 얘기했어. 예, 양지. 예. 그 우리가 본래부터 다시 말하면 본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성품을 말해서 지금 안 갖춰져서 다 아는 것이 그 양지라고 한 거 아닌가. 예. 그 성품의 심성의 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말하자면 그 본래 말하자면 성선설에 있어서 성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말 그게. 예. 그렇게 보자면 그게 모아질 수 있는 뜻이어서 그래서 좋은 개념을 하나 항상 안 갈라지게 몰아갖고 그 제일 안 갈라지게 만들라고 애쓰신 양반이 공자님이 어지린자 만들어서 사람자 두 사람에다가 두 인자 만들라고 했던 인지자 만들라고 안 갈라지게 만들라고 마음 안 갈라지게 만들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만든 개념이 인인가. 예. 그래서 나는 네 가지 사단의 출발점으로서 인간 성품의 근본에다가 어진 인자를 넣은 것이 성선하고 인하고 성하고 마찬가지 똑같이요. 예. 그 뜻을 생각해 보자면 가능하면 그것이 안 갈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그 마음 본질 자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게 하는 방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한때 묶고 동그라미 쳐볼까 또 한번 해봤던 것을 알아야지. 여기서 이제 그 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배워왔던 내 마음이 지금 호연지기 쪽으로 가 있다. 네. 또는 사단이 그쪽으로 내 마음을 갖는 거. 근데 이제 불교 같으면 그것이 평상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상심. 그럼 불교에서 말한 내가 불교에서 이제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명상이고 불교에서 이제 그 삼매는 그 평상심을 갖게 하는 것인지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심을 갖고 가만히 이거 보면 내가 잘났다고 푸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다. 푸른 복이 꽃단송이 저 뛰어노는 노로 갔나 배우고 싶어 했나 다 자연히 그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평상심인지 이제 여기에서 아까 이 양기라고 하는 이제 말을 썼는데 이 주자의 성리학이 판을 칠 때 왕양명이 양지학을 내놨어. 양지학을. 그때 그 양지는 R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지학에서는 지행 합일 옛날 때 그리스도 그렇게 지행 합일설을 강조를 했는데 그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아까 성리학이 너무나 그냥 고루하니까 왕양명이 양기 쪽으로 그것을 했는데 나라에서 금했어. 명나라에서는 이 성리학의 주자것만을 아주 헌법처럼 해서 왜 그랬냐면은 명나라는 몽고족이 그 앞에 지배했잖아요. 소국나라는 근데 뭐 했을 때 이 성리학 학자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몽골은 저건 기고 순간 나타난 거고 우리는 이라고 해요. 말이에요. 이. 이게 저것들은 언제 이제 없어질 수 있고 우리는 이제 이이기 때문에 영은 불변하다. 이것이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몽고족이 와서는 원나라는 성리학을 탄압을 했어. 이 명나라는 이제 그 성리학을 주자의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비판한다든가 그 외에 뭐 말을 하면 나라에서 우리가 빨갱이라고 되게 글렸고 근데 우리 조선은 명나라의 그 뒤로 아까 이제 그 주자 선생님의 그 주장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모태가 되지만은 더 나가서 이제 앞에서 초계 선생, 기대선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조선 성리학은 또 이제 그 명나라 성리학보다는 또 다른 걸 이제 갖고 있는지 이렇게 아까 이제 두 분이 하신 말씀 다 맞아. 향이랑 질은. 근데 실은 말하자면 이 기론에서 기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까지 하부 개념이에요. 현상이니까 현상은 그 현상 개념은 하부 개념인데 본체 개념이 이다. 본체 개념이 이가 근본이다. 이 개념은 솔직히 말해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자체가 존재하는 거 아니요. 그 이는 더 근본적으로 우게 있다고 뜯어낸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의미를 갖고 판단해가고 우리가 실천해가고 해야 할 추구해야 할 가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허해버린단 말이요. 그래 그놈을 갖고 처음에는 태계한테 그 고봉이 안 붙었는가 막 붙어갖고 하다 보니까 다 오라 네 말도 맞아 그러지만 그놈까지 맞는까지 포용하다 보니까 그 포용하다 보니까 이가 웃기지 않냐 이로 너 갖고 하니까 너희하고 싸우기 싫고 또 그 페달한테 붙고 싶으니까 결국은 율곡은 이거 고봉은 그렇게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평당하게 적어도 무엇인가 만들어갖고 실천하고 체제를 만들어야 문제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공은 본래 자연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린 내용이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갖고 저기한테 고봉이 붙었다고 해갖고 율곡이 당당하게 붙이지 왜 비겁하게 붙었냐. 그 토론에서 이 율곡 선생님이 고봉 선생님 손을 들었어. 고봉 선생님께서 지지를 했어. 아니 원래 똑같은 찌였는데 나중에 율곡이 고봉은 태계한테 흡수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계가 돌아가시면서 뭐냐면 내 나중에 비석지 죽은 다음에 묘비 섭도 고봉가서 쓰라게라 갖고 다 거기가 즉 경상도를 넘어서 전라도에 내 수지자가 나왔다는 체제를 만들어갖고 품원식을 해가면서 그 고봉 유학을 자기 집에 붙어 빨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지 구체적으로 실천해갖고 우리한테 주의해야 할 가야 이상세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 과제인데 과제를 놔두고 이치로 돌아버렸다라고만 해갖고 큰 것이니까 다시만 이가 원리고 기는 미치다 그런 식으로 나와 안 되느냐. 그래갖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태계와 이 고봉이 태고의 이론이 고봉이 사라져버리고 태계와 율곡의 태율 이론으로 두 개가 바꿔졌잖아. 근데 그 후에는 바로 이제 그 이론 바로 태율 이론에 주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하자면 실천이 없는 이론은 소용이 없다. 그 민들이 아까 말하자면 왕양명 양명한 이론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그 결국은 이제 실천론이나 새로운 계획이라 한다거나 인류사회에 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인간의 결단과 행위가 나와야 할 것인데 그 문제를 갖고 그보다 우게 있는 것, 그 상위 개념이 누구냐? 그 상위 개념만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붙은 것들이 특히 전라도 쪽에서까지도 호남 쪽에서 다 그 던지기 붙으니까 자기가 사문단 쪽에서 헛소리 했다고 미움 안 받으라고 다 나머지들이 다 심지어는 여기서 있던 고봉뿐만 아니라 고봉 밑에 있었던 장성 기씨들조차도 전부 다 노사 송사도 다 결국은 이 이론에서 이 중심으로 다 태계한테 붙었단 말이야.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것이 그 논리체계 갖고 실천 과제 비가 빠져버린 거. 그 비난을 받으면서 다시 줄서기에서 화살한마디라고 피운 거라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율곡이 당당하게 버텼는데 율곡 화살 맞아 쫓겨나게 됐잖아요. 최근에서 제가 사실을 자랑해서 말씀드립니다. 율곡이 안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제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봐서는 알쏭달쏭하지. 내가 볼 때는 고봉 선생님 그 논리는 그 불교 쪽에 색즉 시공 고무즉 시대 그러고 이 색부 이공 그러니까 색은 말하자면 기고 이 공은 인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이가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 기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보면 것이 합치지 않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 나온 것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말씀드리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와 기 문제를 범주적 개념으로 볼 때는 상위 개념은 이다 그 말이요. 하위 개념은 기고
다시 말하는 관념을 포함하는데 어떤 무게 개념이냐 상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냐 그 개념의 요소가 되어지는 종차를 어디서 받아들이냐 그게 문제일 뿐이만. 그러나 색즉시공이라고 해서 공시공 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서 공이 무슨 내용이 검증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뭐냐면 공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논리를 솔직히 말하자면 공 속에 모든 것 천하가 다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약적인 논리가 감자시키는 방법이 불교 속에 나오는 불교 이론의 모순이니까 모순이에요. 공은 진짜 공은 아니요. 그 속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공 중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묘유는 진공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한다고. 진공 묘유라고. 그러나 진공 묘유랑 공 속에서 들어있는 묘가 공 속에 어떻게 나와? 그런 것을 갖고 그냥 뻥 들어갖고 다 굉장히 포용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실은 말하자면 이공 다시 말하면 이가 원리고 기는 하위 개념이다 하는 개념은 우선 보기에는 개념 관념적으로 큰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공부해왔던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까 물어보라는 게 지금 무등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주연이라고 하는 말, 주연 비주연이라는 말인데 주연이라는 말 알겠나? 뒤에 이 교수 일반 논리학 이거 보셨는가 하겠나요? 논리학 관념으로 보자면 개념을 정립할 때 있어서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과 현상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은 가령 몸뚱아리 갖고 살고 있는 존재가 세상에 새끼 낳고 살고 있는 존재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타나 있는 세계 인류는 뭐요? 사람 외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 예를 들면 발바가지 두 개 끝까지가 없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발바가지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냐? 그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외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현상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관념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있어하고 몸이 있어하고 갖추다. 그래서 개념의 요소를 구성할 때 있어서 아주 다 사전들이 없어 큰 사전 갖고 이제 어제 저게 힘이 없으면 두 손 들고 와서 의자 놓고 벌벌 떨면서 봤습니다. 외연 어떤 개념의 판단이 외연의 전부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그것보다 뭔 개념이라고 하냐면 주연 개념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갔을 때는 비주연 개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광주에 와서 저쪽에 살고 있는 까르스키들 고려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인이 조선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고려인이 법적으로 볼 때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국적,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 갖춰야 할 내용 요소를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말하자면 거기에 예를 들자면 국적을 못 얻었던 사람은 비주연 개념이 됩니다. 현재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로서 인정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내 막둥이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가가 미국서 완전히 미국인 되기 싫으니까 미국의 영주권은 가졌지만 미국 국적을 취득 일부러 안 합니다. 그 미국 국적을 취득 안 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문중에서는 가는 문중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미국 국적을 취득 안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데 미국 국적 취득 안 해서 미국 은행 통장에 명의로 해서 은행을 미국인으로서 은행 발급을 못 받단 말이에요. 그놈한테 그러면 문중에서 주기로 하는 돈을 주냐 안 주냐 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 그때 이제 개념상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가는 그러면 미국 놈하고 살고 있는데 미국이냐 한국이냐? 그 미국이냐 한국이냐? 한국입니다. 그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고 한국인이 못 되어 있다는 요소가 있어요. 개념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 못하면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범주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실질주의와 형식주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특히 유럽에서 전쟁이 붙었을 때에 있어서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독일이 이제 연합국적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독일 편 들고 다녔던 사람들 쪽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해갖고 적어도 독일 피가 들어있고 독일 언어와 문자를 썼던 사람들이면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현재 현행법에 독일 국민의 국적 요소를 못 가졌을지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독일이다. 문화적인 독일이다. 문화적인 독일이라는 뜻은 실질적인 형식적인 독일 국적을 취득해 주자 하는 것이 실질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혹은 기타 미국이나 이것들이 침략할 때 지기들이 침략했던 사람이나 거기에 붙어있던 나라 외에 중간에 있는 지배를 받았던 속국들은 그 사람들은 저쪽 편도 저국도 아니고 우리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예요? 사이에다 못 넣어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싸움이 붙었을 때 지금 소련 편에 붙었거나 일본 편에 붙었거나 아니면 당신 조선이 일본 편이니까 젊은 일본 편에 붙었거나 조선 편에 붙었거나 소련 편에 붙었거나 한 사람들이 아니면 뭐예요? 그동안에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을 조선인도 아니고 대한인도 아니에요. 사람이래 사람. 아니 사람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능력 하는 데 있어 하나의 것이. 아니 글쎄 그녀는 아니 소속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고 원칙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소속에서 빼버리는 실질적인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까르스키 고려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기들이 전쟁하는 동안에 지기 편이나 반대편이나에 붙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있는 피지배 민족들이 피침략 대상 그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에 몽고인이요. 그 다음에 조선에 있어서 북한에 붙거나 남한에 붙거나 안에 있는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이 뭐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계통이기는 한데 조선이란 말을 붙이자니 조선 어째 넣기 어려워. 그 사람들 넣기 어려울 때 조선하게 주는데 조선에 주는데 어떻게 주는 것이냐를 못 넣어주니까 어정쩡한 방법을 해갖고 희생시킨 사람들 이름을 부른 얘기가 바로 고려인이다 말이야. 그것이 까레스키예요. 이런 개념들이 인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소속된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주연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대상이 되어진 보호 대상이 되는데 못 끼워주면 비주연이요. 비주연이 뭐라면 회색분자란 말로 있었어. 쉽게 말하면 좌익이거나 아니면 철저무익이거나 해야지. 아니면 철저지파거나 할 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 보다가 중간분자, 회색분자라고 하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정식 개념의 요소에 포함되어지면 그 주연이에요. 네, 포함되었다는 뜻이죠. 그 주연, 게 두루줄 자, 뻗치던 자예요. 주연. 그리고 비주연, 범위 내에 빠져있는 존재는 예외적 존재예요. 그것이 비주연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요새 흔히 말하자면 성소수자라고 그래요. 성소수자가 남자 여자예요. 아세요? 성소수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소수자는 남자끼리 같이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성소수자는 근본적으로 남근이 퇴화한 채로 돼 있거나 아니면 뼈 속에다 여성 성기가 붙어 있거나 이중성기적 성격을 가진 소속이 불분명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놈 수술해갖고 여자를 맨들어 부르고 남자를 맨들어 부르고 해. 그 남자 맨들어 부르다 하니 안 되지 남자는. 그 붙어있는 불완전한 성기 남자 빼불고 그 잘라갖고 구멍 뚫어보면 그 진짜 여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옛날 말하자면 양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것좀 잘 길들으면 가끔 남근이 밝기가 해갖고 남자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남자 여자예요. 둘 다.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여기 나온 이제 우리 그 동남아 쪽이 많은데 책에 나온 이제 그걸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는 아주 극히 적은데. 우리가 그 뚝이다가 이제 이중 혈맹 때문에 혈맹이요. 예. 그러니까 성리도 이제 불교가 더 앞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생사가 이 여다가 있잖아요. 생과 사가 본래 고향. 본자리에서는 하나다.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생사가 이려하다 하고는 아까 이제 색과 남자 산당 같은데 지금. 이와 기가 본자리에서는 하나다 그런 개념이 잠깐 근데 있어요. 형 중요한 문제는 그것 갖고 본질 문제를 뚫어놓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도 쭉 해갔단 말이야 핵심이. 그 대목에서 그 생사 이래요. 생사 이래가 뭐예요? 그 우리 저 옛날 말하면 옛날에 우리 그 수학 선생 하셨던 한양대학 대학원장 하셨던 김용훈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하고 사는 수학적으로 연결시키려면 생사는 이래다. 어떻게 저주하냐? 직살나게 뜯을만하고 숨이 넘어갈 똥을 때는 절반 죽었으니까 절반 살았어요. 2분의 1상 생 이꼴 2분의 1 사. 2분의 1 약분해버리면 생 이꼴 4냐? 그렇게 이제 그냥 말이지. 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사를 전제로 온 개념이거든. 사라고 하는 것은 생이 있기 때문에 사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게 전제적 개념. 중요한 문제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중간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솔직히 말해 해결 못한 채로 갖고 적당히 논리적으로 관치고 넘어가려고 한 대목에 그 대목들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업이 넘어가려고 말하고 중간으로 말해요. 중통사통에 고문을 직살하게 두드러 맞아갖고 까무라졌어요. 까무라졌다가 다시 또 깨났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야. 그것을 절반 죽은 것을 절반 산 것이냐? 그걸 갖고 말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건 과도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고 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 체험을 독일에서 2번, 3번 했습니다. 내가 급작히 이제 아파갖고 독일을 가기는 가다가 아주 무지하게 더운 여름철에 비행기 속에서 이제 맹장이 터져버렸습니다. 맹장이 터져갖고 그것이 이제 복막염으로 전지에 들어가니까 아주 아프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마치 독일에 있던 친구들이 나 간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갖고 그때 내가 본대학 학생이 있었거든. 그게 바로 그래갖고 병원에 넣어버리니까 가갖고 나 데리고 들어가갖고 바로 마취해갖고 맹장 따버리니까 그 순간 뭐예요? 숨을 쉬는데 의식은 없어. 숨을 쉬는데 의식 없는 상태가 그것이 죽음이나 사는 것이냐. 나로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그래갖고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숨만 쉬기 의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취가 깨나니까 조금씩 머리에 떠올라.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보면 이거 산 것도 같고 죽은 것도 같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때 난 내가 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였어? 죽은 것도 같고 산 것도 같대. 그때 바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몸에 내 가족,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우리 어머니부터 돌아가셔 그러고 우리 각시하고 새끼들, 내 새끼들 생각이 먼저 확 들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있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생존 문제가 어떻게 있냐면 내 주변에 있었던 내 각시, 내 새끼들, 그것이 의식이 갖고 어머니 내 새끼들이 이거 없네. 이제 요거 지금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지. 제일 먼저 내 주변에 있어서 생존적 존재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제 이렇게저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나니까 지금 내가 우리가 물어봤더니 맹장 수술을 위해서 마취했던 것이 됐다고 했던 것이 이제 지금 마취가 깨나가니까 된갑다고 했는데 얼마 뒤 깨나간 같이 하다가 다시 한번 고통을 오더니 싹 정신 사라져버려. 그렇게 이제 그것이 한 번은 살아났다가 죽음을 체험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보니까 다시 정신이 들어오니까 모든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다 생각나. 내가 왜 여기 왔냐? 이거 독일 왔다가 공부를 왔다가 지금 급성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전개되니까 지금 수술해놨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잘못하면 이것이 이제 그럼 뭐냐? 여기 저는 죽겠다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대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으면 어쩌냐? 거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회복이 안 되고 죽으면 어쩌냐? 그럼 내가 독일에 와서 나 나름대로서 사명감을 갖고 전남대학에서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고 독일에 왔는데 여기 죽어버리면 나에 관한 모든 기대를 한다는 꿈이 나를 애써서 보내셨던 은사님들 뜻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지들 뜻이 다 사라져버리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사라졌어. 그게 내가 사라진 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면서 사라져버린 거야. 그게 두 번째의 생사의 체험이야. 한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막 오면서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떠들어오더니 이제 살아나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이 말하자면 두 번 죽었다가 세 번째 살아나는 체험을 독일에서 했던 것이란 말이야. 그때 느낀 것이 생사가 갈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이 있어? 응?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이라는 게 있냐고. 그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분별심이 이제 말하자면은 나라고 하는 가족, 내가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이 안 날 거 아니라고. 이제 정 교수가 아까 이제 그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이제 가족이 생각나고 하더라고.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안 나. 근데 근데 이게 우리가 나는 분별심인지 그 성리학자들 얘기한 대로 혹은 불교 얘기한 대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중간 영역 그 있냐? 과도적인 과정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결론을 말하면 그 과정을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했던 과정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정리한단 말이요. 그 이제 그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내 의사님 범대선 교수님이 무슨 갔다 오다가 산속에 다쳐갖고 이제 폐암으로 발전해서 폐암이 이제 3기가 됐어. 이제 폐암 3기가 되니까 폐암 3기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그러면 단말마적 고통이라고 마귀가 사람 목을 치는 순간에 사람 목에 칼이 들어갈 때 그 고통이 단말마 마귀가 사람 목을 치는 목질 탄자예요. 사람 목 칠 때의 고통 그것을 단말마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체험하시고 나서 딱 느꼈어. 이 체험이 무엇이냐. 이 체험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애꼈던 사람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 죽었구나 해서 범대성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요. 이 고통이야말로 나 이기적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체험했다고 느낀다면 이 고통이야말로 인류 사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그것이요.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 그것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나한테 부처님은 나한테 마지막에 가기 전에 이 고통 너 이기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했던 고통이라고 체험해야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가장 큰 삶의 보람이고 은혜고 깨달음이 됩니다. 그때 범대선 교수님이 설명을 하셔갖고 그 얘기를 갖고 당신 아들한테 하셨고 내한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야말로 고통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 애낀 사람들도 다 이 고통을 느낀다. 성자들이 다 고통을 느꼈다 생각할 때 고통이야말로 성자가 고통을 내 고통을 느낄 때 인간이 가장 보람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이 뭐예요?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이 있냐? 관념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생사의 중간 영역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들은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통합해 갖고 정리해 가려고 했던 성자들의 근본 뜻을 모르고 이론적으로 아치기만 했던 거짓말이란 말이지.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은 실은 그런 점에서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이 딱 정해진 중간 영역은 없어요. 생과 사의 중간 영역은 수없이 많은 고통과 윤허 과정과 변화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하나의 순간적인 논지로 통합해서 받아들일 때 생사의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것은 모든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 이론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같고 생과 사에 있어서 하나는 최고 먼저 있는 것은 이기고 뒤에 있는 것은 기고
이와 기가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설명해갖고 생과 사가 따로 있고 중간적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들은 그 순간은 논리를 해석해 가려고는 그 조급한 그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실천 이론으로 연결시켜 한다로 가려고는 양명학 의견, 실천학 그 방향들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한 것들이 양명학이란 말이에요. 양명학 쪽에서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론 본래 그것이 앞이다. 이가 선이, 이가 본체요. 기는 그 종속물이요. 이런 식으로 이선, 기, 후, 이상, 기하, 상하 개념 만들어가고 그거 갖고 이에 붙으려고 하는 논리 만들었던 속이 내용들이 다시 정확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보기 억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양명학에 나온 후부터서는 이 이론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몇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논리적 관계로 보자면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일 때 밖에 나타나는 것은 외연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있는 개념 요소를 내포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내포가 관련되어 있는 것, 내포는 관념의 개념 요소를 설명한 것이고 외에는 그 대상이 나타나 있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지금 책이 없지만은 그게 내가 5번 읽었던 박동훈 선생 일반 논리학 논 개념에 관한 것들 머리에 들어서 어제 이제 목표는 큰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원이 이루어진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저 생각에는 논리학 특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형님 그 기회 있으시면 박동훈 선생 논리학 갖고 같이 공부 한번 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논리학의 기본 이론 일반 논리학을 배워야 그 다음에 인식 논리가 나오고 변증 논리가 나오면서 역사에 관한 이해가 변증법에 관한 역사의 변동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포용해 이해하는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무한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통합시키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반 논리 기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런 점에서 논리학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기어코 뛴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시간이 다 가버렸을게. 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좋은 말씀 많이 해주면 오늘 뭐 이 다음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딴소리 않고 저 앞에 좀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60페이지 거기 60페이지 보면 저 위에서부터 이거 있냐 여기서부터 8째 줄이든가 7째 줄이든가에 보면 이게 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딱 보면 지난번에 문단 구분했죠. 1, 2, 3, 4로. 그래서 공선추설이라고 한 대목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4번 내가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선추가 설명한 대로 보자면 청문, 쯤마, 규, 호연지기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이제 잔소리가 기간합니다만은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인 58페이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갖는다고 하는 부동심 그 부동심 밑에다는 선비사자에다가 마음이 밑에서 뜻지자를 한번 써놓으십시오. 그 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가 근본이 나는데 지에서부터 기가 나와. 지에서부터 느낌이 기는 뭐냐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기여. 느낌이 동심이 기여. 동심이 아니라 중심이 그러니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단 말이에요. 그 꾹꾹 지키고 있는 본심이 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기여. 그 뜻을 설명한 대목을 다시 들어가서 움직이는 마음도
근본 자리에 떠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시란 말이에요. 그 대목에 관한 문제를 이기로는 중심이 되어진 부분들을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잔소리가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우리 마음의 흔들림의 끄떡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자고 해서 전 10번 다짐하고 왔는데 오늘 못하고 말아버렸는데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랍니다. 56페이지에 호연지기가 무엇이냐부터서 설명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 다음 시간은 기필코 원래 이것이 그 후에 금융회관에서 만들어졌던 좋은 책입니다만 이 책의 전제가 되었던 부분 초기에 나왔던 이 아주 그 조잡은 글씨로 써져 있지만 요 책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고 요것을 같이 적어도 반야신경부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봐야겠다는 것이 제 지금 발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전제하에서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저 나름대로 지금 그 다음에 저 대성약국 관련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무실 빌리는 문제를 추진해 가려합니다. 또 오늘 이것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얘기 그냥 혼란스럽게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100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